그것이 하찮다 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그 왕관이 주는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생각 습관, 미친놈이 되라. 미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되다, 돌다 혹은 실성하다 같은 말이지만 미친 듯이 혹은 미친 사람처럼 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완전히 상반된 뜻밖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혹은 미친 듯이 파고드는 30대 때 헤어짐을 통보받으며 들었던 이야기. 넌 뭘 하든 중간이 없어. 뭘 할 때 보면 꼭 미친놈 같아. 비록 헤어짐을 통보받던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 소리는 지금껏 제가 들은 최고의 찬사로 여겨졌고 매 순간 그 미친놈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꿈꾸거나 나도 한번 장사를 해볼까라며 창업에 뜻을 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제게 나도 이민 한번 해볼까? 라고 묻는데 저는 그분들을 향해 결정하기 전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미친 듯이 달려 정상에 올라본 적이 있는가? 라고 불행히도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답한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지만 그렇게 좋아서 선택한 직업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저 삶을 지탱하는 생계수단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초기에 꿈꿨던 꿈은 흔적 없이 사라진 채 망각되어 그저 그 아까운 세월들만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성공 게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성공 게이지는 자신이 지금껏 기울여왔던 노력의 성과만큼만 올라가고 이렇게 입력된 성공 게이지의 한계치는 그만큼만을 기억되고 고착되어 절대 그 이상은 오르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껏 이룬 노력의 성과가 70이라면 설사 직업을 바꾸고 창업을 한다 해도 이미 입력되어져 있는 만큼의 70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여 사람들은 평생을 그 70만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이지에는 폭주하지 못하도록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될 위험 수위가 있고 그 위험 수위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계의 성공 게이지에서의 이 빨간 부분은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임계치의 영역으로 성공적 삶으로 부자들의 삶을 꿈꾸는 자들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빨간 선을 넘긴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성공한 부자들이라 일컫고 그들은 전 세계 인류의 단 10%에 불과합니다. 1981년 창업한 젊은 회사 대표는 자신의 회사 미래에 대해 새로 뽑은 단 2명의 직원 앞에서 그것도 주워온 사과 박스 위에 올라서서 창업 첫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회사는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고 5년 뒤에는 매출 100억, 10년 뒤에는 500억, 30년 뒤에는 매출 1조, 2조가 될 것입니다. 그랬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자신의 꿈을 위해 영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도 다니던 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하고 미국 유학의 길에 올라 남들보다 뒤처졌던 자신의 영어 실력과 고등학교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미국 고등학교 3년 과정의 전 교과서를 단 14일 2주 만에 독파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UC 버클리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자신이 가졌던 꿈의 마감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청년 손정희는 소위 그 미친놈이 되어 자신의 빨간색 게이지를 과감히 뛰어 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한계를 지운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고 그 한계를 과감히 도전하여 뛰어넘은 성공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땅에 묻혀 미친놈이 되느니 살아서 한번 미쳐보자. 그렇게 미친놈처럼 달려오며 깨닫게 된 것 하나, 돈도 행운의 여신도 그 미친놈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하면 더욱이 그 미친 부자 근성에 머물기를 절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생각 습관, 소주든 물이든 선택하라. 여수, 투수.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성공에 이른 부자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선택함에 절대 미련이 없고 행동함에 절대 주저치 않으며 두려움에 절대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근성들은 결정하기에 앞서 두려워하고 행동하기가 두려워 항상 중간에 서서 앞뒤를 살핍니다. 담배를 끊는다 할 때 가난한 근성들은 손안에 들고 있던 남겨진 2-3개 피의 담배가 아까워 이것만 피고 끊는다 하지만 부자 근성들은 20개 피 중 설사 19개 피가 남겨진 담배일지라도 끊는다는 결심 앞에 방해가 된다 하면 그 19개 피가 들은 담배각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섭니다. 유퀴즈에 출연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에게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고의 영화평론가가 되기 위해 하루에도 몇 권이나 되는 책, 영화도 하루에 3편씩이나 본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에 대해 그의 대답은 무척이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만유 인력 그리고 중력과 같이 오직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첫 번째고, 반대로 오직 밀어내고자 하는 힘인 청력이 그 두 번째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이 두 가지의 힘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몸에 있는 자석처럼 같은 극을 대었을 때는 철저하게 밀어내고 다른 극을 갖다 대면 아주 살갑게 붙어버리는 성질을 이용하듯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히 끌어당기고, 반대로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밀어내어 분명히 구별합니다. 만약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꿈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하게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려오며 세상이 제게 가르쳐준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만약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소중한 무엇인가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2000년 1월 1일에 개봉한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 설경구는 자신에게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돌아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다가오는 운명의 기차 앞에 서서 이미 때가 늦은 후회를 하느니 지금 당장 술이든 물이든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최소한 설사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만에 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살아있는 동안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시간과 함께 달려가고 뜻은 세월과 함께 더불어 기우는데 드디어 말라 비틀어진 떨어진 뒤에 궁핍한 집속에서 슬피 탄식한들 어찌 되돌릴 수 있겠는가. 송나라의 대학자 주자의 명으로 제자 유자징에 의해 엮어진 소학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며 더욱더 놀랐던 것은 이 소학이 성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7살에서 8살 무렵에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한 수신서라는 것이었는데, 삶을 알기도 전부터 후회 없는 삶을 먼저 깨우치라는 선대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자 근성은 절대 화려한 것만을 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자 근성들은 지극히 사소하고 남들의 시선이 미처 다다르지 못하는 곳까지 그 거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똑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똑같은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들의 부자 근성은 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주머니 속 숨겨진 날카로운 송곳의 끝은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도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찮다 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근성들입니다. 하지만 부자 근성들은 가난한 근성들이 하찮다고 무시했던 그 하찮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부자 근성에 도드라져 나온 그 날카로움에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왕관이 주는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제가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절대 거대한 산을 옮기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산을 옮기기 위한 첫 번째 정성은 그 산 바닥에 놓여져 있는 작고 사소한 돌 하나를 먼저 옮기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슬이 제 아무리 서말이어도 단 하나를 정성스럽게 바늘에 꿰지 않으면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이유, 제 아무리 먼 천리길이어도 지금의 단 한 걸음을 먼저 재촉하지 않으면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이유,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비밀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비밀은 절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손을 들어 내 가슴 위에 손을 대고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근성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부자 근성이 아닌 가난한 자들의 근성이라면 지금부터 애서라도 반드시 바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근성으로 오를 수 있는 부자의 언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퀴즈 마지막에 패널에게 하는 마지막 질문 하나,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해 딱 한 줄 평으로만 쓴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여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단 한 줄로 쓴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 어디에 계시든 부자의 근성으로 삶의 한계에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를 아름다운 정상에서 뵙기 또한 마음을 다해 희망합니다. 귀한 걸음 짧지 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